지금 대왕 대비가 하시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상소가 올라왔는데 왕은 엄마가 너무 센 거야.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막 스트레스성 심근, 심혈관 질환이 있지 않았을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외교 최유성호입니다. 오늘은 그때 그 사인, 이제 명종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명종? 명종 누구야? 조금 나이가 되신 분들은 여인천하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여인천하란 드라마에서 한때 시청률이 난리가 났죠. 그때 이제 나온 메이야? 하고 했던 그 경빈박 씨, 도지원 씨를 기억하실 텐데요. 그 시절이 바로 명종이 왕이 되기 위한, 또 명종이 왕이 된 후에 뭐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종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중종입니다. 중종이고 엄마는 누구냐? 전인하 씨, 문정왕후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뭐 연산군에 대한 얘기는 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연산군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연산군이 정말 희대 사이코패스 왕이잖아요. 쫓겨났는데 그때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중종인데, 중종의 아내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새로 왕으로 뽑았는데, 근데 그 왕의 부인이 연산군과 관련이 돼 있다. 그분이 단경왕후인데요. 단경왕후를 가만히 놔둘 수 없죠. 왜냐, 반점한 그 세력에서는 우리가 좀 목숨 걸고 반정을 해냈대. 근데 연산군과 관련된 사람이 아내라니, 뭐 이거 안 된다. 라고 해서 단경왕후를 쫓아냅니다. 그 다음 누가 들어왔냐? 장경왕후가 딱 들어오게 돼요. 장경왕후가 윤희, 그 당시에 파평윤 씨의 어마어마한 잘 나가는 사람의 이제 뭐 친척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임신을 했고, 아들을 임신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고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산용열로 죽은 거예요. 산용열이란 거 옛날에 감염, 그러니까 정말 많이 여성들이 사망한 원인이 아기 낳고 많이 죽었어요. 감염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아이가 나중에 인종이 되는 사람인데요. 인종.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혼자 덩그러니 깐나이가 남겨졌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엄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했냐? 그게 바로 문정왕후, 전인하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인 거죠. 그렇지만 정식 왕후고. 근데 문정왕후는 이제 누구의 엄마? 인종, 나중에 인종이 될 아이의 그 깐난애기의 엄마로 들어왔지만 처녀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들어와서 이제 뭐 불쌍한 애기니까 잘 돌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도 애기 낳고 싶잖아요. 아들 낳고 싶잖아요. 그래서 애기를 낳는데 4명 연속 딸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또 중종이 경빈박 씨라고 메이야 했던 도지원 씨 아시죠? 도지원 씨랑 사이에 남자아이를 낳은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일 넘버원은 인종, 적자. 애기 낳고 돌아가신 장경왕후의 이제 적자가 있고, 후궁의 아들이지만 또 경빈박 씨의 아들. 근데 문정왕후는 내 아들은 없잖아요. 근데 또 인종이 몸이 좀 약했어요. 혹시?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기적적으로 문정왕후가 34살에, 요즘에 34살이면, 요즘에 결혼해서 그때쯤 아이 낳는 사람 부지기수인데, 옛날에 34살이면 이제 할머니 될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옛날이니까. 그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 영종 이환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처음부터 세자는 아니었죠. 당연히 세자는 누구? 인종인데, 그러면 형이 왕이 될 거고 나는 뭐 그냥 무슨 군 하고 살면 되는데, 형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종이 왕이 돼요. 자, 그러면서 메이야 했던 여의정은 언제냐? 이제 이게 경빈박 씨, 그 도지원 씨가 몸이 약하니까 자기 아들이 혹시 인종이 먼저 사망한 다음에 우리 아들이 막 이런 여러 가지 인종이 딱 되면서 어떻게 됐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왜? 명종이 언제 왕이 됐느냐? 1534년에 출생했는데 즉위를 1545년에 했어요. 11살에 한 거예요. 11살. 그러면 엄마가 몇 살? 엄마가 45살인데 아들이 꼬맹이가 11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왕을 수렴청정은 누가 해요? 엄마. 11살이면 뭐냐? 지금 나이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엄마가 어때요? 자, 아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허수아비 왕이 된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여러분 그 메이아 했던 여인천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마가 너무 센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난정을 실제로 정난정은 자기 남동생의 첩이었죠. 첩이 이제 정실이 부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난정이랑 짝짝꿍이 돼서 뭘 했냐? 불교를 숭상했어요. 근데 조선에서 가장 금기시한 게 이 불교 숭상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막 난리가 나고 지금 대왕 대비가 하시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상소가 올라왔는데 왕은 엄마가 너무 센 거야. 엄마가 사화를 일으킵니다. 누구를 타겟으로 했냐? 자기 전 왕후가 누구죠? 장경왕후. 장경왕후도 파평윤 씨인데 사실은 문정왕후도 파평윤 씨인데 계보가 좀 달랐어요. 원래 인종은 누구예요? 인종은 자기 앞선 사람의 아들인데 근데 내 아들이 또 생겼는데 얘가 죽었네. 문제는 인종이 즉위하면서 그 인종 내 엄마 외척들이 막 이렇게 정치권에서 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8개월 만에.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왕이 명종이 됐으니까 세술은 세부대. 근데 명종이 11살짜리니까 아니 전 왕의 할아버지들 친척분들은 좀 나가주세요.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사화를 일으켜서 다 척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을 척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뭐라고 조선왕조실록에 돼 있느냐? 사실 엄마가 죽었을 때, 즉 문정왕후가 죽었을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윤비는 천성이 엄하여서 비록 임금을 대하는 때라도 말과 얼굴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수렴청정한 이래로 무릇 설시 설명하고 있게 뭐 해라 할 때도 모두 임금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 불교의 마음이 고혹되어 환관을 심하여 나라의 창고를 다 기울여 중들, 승도들을 봉양하고 남의 땅과 밭을 뺏어서 그리고 노비를 뺏어서 내수를 부유하게 하며 상벌을 엉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권위에 승복하지 못하게끔 엉망이었다. 게다가 권세가 외척으로 돌아가 그 외가 쪽으로 돌아가서 정사가 난리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기강이 문란하고 국세가 무너져서 장차 구원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로. 사관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엄마가 죽으니까 왕의 엄마가 죽은 거예요. 지금. 근데 뭐라 썼냐? 다행히 명종대왕이 잘못을 깨달음에 힘입어 장차 크게 바로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실록을 보면 형을 되게 따랐고 형을 따랐는데 형이 갑자기 죽었는데 형의 친족들을 막 하니까 그것도 내 친척이기도 해요. 사실 하평윤 씨가 넓게 보면. 근데 이것들을 막 치니까 엄마의 정치적 그림자로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고요. 더더군다나 왕이 된 다음에 한 17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근데 어때요? 엄마는 엄하지 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었지. 이게 마음이 무너진 거야. 그래서 실록에 뭐라고 써져 있냐? 심화라는 말이 꾸준히 나옵니다. 심화가 뭐죠? 마음속의 불,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 심통원과 원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듣건대 왕께서 심혈이 마음속에 화가 있으시니까 간간히 일어난 물을 항상 근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병이 커지기 전에 나가서 그 뿌리를 없애야 되는데 마음을 수양하셔야지 약만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 심신을 수양해서 마음을 화평하게 가지시면 이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실록에 나오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심통원은 얼마나 오래 살았나 봤더니 80 가까이 살았더라. 문제가 엄마가 안 놔주는 거야. 그 아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아들 그러면 안 돼.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2년 동안 왕에 있었는데 엄마가 그러면 언제까지 왕을 했냐? 명종이 죽기 2년 전까지 엄마가 살아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좀 간섭을 많이 안 했다는 기록도 많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엄마가 이렇게 눌려져 있고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됐냐?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기가 딸려서 32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전증이 있다 내가. 거기다가 마음이 항상 무겁다. 그리고 손이 떨려서 술을 쫓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런 실록들에 보면 안에서 심혈이 끓어올라서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거에
심혈이 뭐 여름에 심해진다. 그 다음에 가을에 막 들어오면 심혈이 더 심해진다. 그래서 심혈이 뭘까? 제가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실록에서 심혈이 제가 찾기로 한 10번 가까이 나오는데 좀 10년 동안 심혈이 있던 거예요. 명종이. 그게 심기양진, 자율신경계 이상이라 생각하고요. 특히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마다 뭔가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자율신경계 이상이 아닐까? 또 얼굴에 열이 확 심장부터 올라와서 빡 한다는 거야. 아마 심장이 빨리 뛰는 심기양진 아닐까? 제 생각은 가게는 아마 스트레스성 심근 심장에 심혈관 질환이 있지 않았을까? 이분이 34살에 돌아가셨거든요. 32살에까지 이렇게 막 아프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평생을 아파온 거야. 가슴이 막 떨린다. 얼굴에 화가 확 치민다. 제 생각에는 이거 제가 오바했을 수도 있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게 한 게 아닌가. 더더군다나 명종에겐 여기 보시면 소화기 질환과 이질 또 끊임없이 근데 뭐 왕인데 무슨 항상 맛있고 깨끗한 거 하던 거 아닌가요? 근데 조선시대 왕들은 소화기 질환도 많고 이질이 많았어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조선왕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어제 뭐 드셨어요? 삼겹살 구워 먹었다고요? 생선도 구워 먹고 물론 자취하신 분들은 라면 먹고 이럴 수도 있는데 집에 엄마랑 같이 사신 분들 그 집에 아내가 밥을 해주신 분들 남편이 밥을 하는 분들은 아마 조선 남자의 명종보다 웬만한 왕보다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질도 많이 알았어요. 제가 보니까 이질 설사하고 뭐 생선을 먹고 싶어 하는데 배가 아픈데 은구워 좀 구해와라. 생각보다는 조선왕들이 아주 뭐 이렇게 호강하고 이질 심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명종이 32살 때 문정왕후가 사망하게 돼요. 문정왕후 왜 사망했는지 아세요 혹시? 매야 했던데 도지원도 막 제압했던 그 엄청난 그리고 평생 아들을 쥐고 흔들었고 세 번째 비로 들어왔지만 모든 권력을 갖고 자기 친척들 중에서 자기보다 앞선 그 왕비의 을사사화라고 하는 다 치고 이랬던 강력한 파워풀한 분이 왜 돌아가셨을까요? 불교를 위해서 예식을 위해서 겨울에 목욕한 다음에 감기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정난정 그 같이 권력을 휘둘던 정난정은 문정왕후가 죽은 다음에 끈이 떨어져서 남편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것도 착각했어요.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 누군가 말발굽수를 듣고 살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명종의 애증의 대상이죠. 엄마가 평생 나를 짓눌렀는데 엄마가 떠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명종이 32살에 꾸릴 수 있잖아요. 엄마를 벗어나서 그러려고 했어요. 명종이 사실은 제가 쭉 그 조선왕조 실록을 보니까 되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현명한 사람이냐? 엄마가 뭔가 잘못한 거를 이제 조금 벗어나려고 하고 스스로 좀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이 스트레스 또 아들도 죽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 그다음 누구죠? 선조예요. 선조. 야 이제부터 이제 대환란의 시작인데 뭐 이순신이 기여한 것도 선조니까. 근데 어찌됐든 명종이 자식이 없는 거야. 본인도 그리고 뭔가 몸이 안 좋으니까 되게 불안함을 느낀 거야. 왜 돌아가셨냐 명종은 제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명종의 사망 원인으로는 일단 여기 딱 띄우는 거 보여드리면 우리가 심혈관계 위험인자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뭐예요? 흡약,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고요. 그러면 환경적 요인은 뭐냐? 일단 멘탈 스트레스가 압도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안 움직이는 거, 운동 안 하는 거. 그 다음 뭐야? 비막. 그리고 뭐야? 음식, 술. 그 다음 뭐야? 폐경. 이런 게 관여해요. 근데 명종은 34살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십니다. 한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아 으시르시래 이러다가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시다. 전형적인 급성 심장사야. 그래서 저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외삽이지만 심근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는 급성 부정맥. 왜냐면 심혈이 계속 올라온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있었고 더더군다나 왕은 거의 움직이지를 않는데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 가지고 있고
또 약을 엄청나게 약에 신봉하고 좀처럼 마음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했다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제 추측은 허혈성 심장질환. 아니 왜 34살에 말이 되냐? 제 부검할 때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을 거야. 누구? 담배 진짜 많이 피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뭐 시험 같은 거 준비하시는데 뭐 하루에 담배 2갑씩 피신 분들, 30대에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신 분이 있고요. 저는 명종은 아마 평생의 스트레스, 엄마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실 명군의 자질이 있었던 분이에요. 명종은 쭉 실록을 보면 신하들을 계속 칭찬해요. 이제 드디어 왕이, 대왕께서 잘하실 때가 왔다. 잘했어요. 그리고 2년간 실제로 잘했고 공평했고 무사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고요. 그러면서 선조, 대환란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급성 심근경색증에 포함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닌가를 추측입니다. 이거 사실은 이 안쪽에 제가 자세히 읽었지만 이거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간의 사정들, 아들도 죽었고 엄마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그래서 제가 추측해 본 겁니다. 그러면 막을 수는 없었냐? 조선 내의원은 물론 이렇게 우리가 허준 같은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뭐 이제 명의, 조선 팔도의 명의가 모이고 그랬을 것 같은데 좀 관료주의가 강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쓰던 거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해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안 됩니다. 제가 이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면 죽어요. 대표적인 게 효종 때 유각이라는 그 의원이 이거는 고름 든 거 이거 빼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갈랐다가 피가 엄청나게 나면서 사망했거든요. 효종이. 그래서 참수당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누군가의 뛰어난 의술을 뽐내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인가 해서 와서 뽐내는 것보다는 기존의 관료 체계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제 허준 드라마 보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안전한 치료를 위주로 했던 게 아닌가라는 게 있고요. 물론 당대에 뛰어난 외곽에 있었겠죠, 뭔가 누군가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고, 실제로 이제 명종이 약물을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그 약물이 상호교차, 뭔가 지금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없이 뭐 있었겠지만 조금은 지금 현대의학과는 약물이 좀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10년 이상 진행됐다는 거 보면 아무래도 내의원에서의 안전한 약물 위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종은 저는 이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안타까운 임금이 아닌가. 명종이 조금 더 오래 사셔갖고 좀 더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약간 엄마와 아이의 관계와 또 그거에 따른 심혈 관계, 위상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맞춰서, 사실 준비는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실록 내용을 얘기해드리면 재미도 없을 것 같기도 하거니와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